지금 우리 정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신화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절화를 화해 산업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봤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정원에 심겨지는 그 화해 산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화해 소비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특히 정원에 들어가는 봄 식물들, 뭐 여기 김시국 대표님도 나오고 계시지만 품기가 있습니다. 아주 이게 거의 계절병처럼 나타나고 있는 이 봄꽃 품기 현상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단생 식물뿐만 아니라 정원용 단생 식물뿐만 아니라 1년초가도 지금 품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기가 있으니까 또 꽃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 심어져야 되는 숫자가 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산업계에서는 좀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산량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게 자료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왜 우리가 그런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나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화협계 쪽에서 또 우리 화해 연구 쪽에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100대 생활 밀접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위는 당연히 음식점이고요. 2위는 통신 판매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화해 쪽도 통신 판매업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1인 매출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 와서 구매해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사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통신 판매업 안에 꽃이라는 꽃을 매개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보시면 24위가 꽃가게입니다. 세탁소보다도 약국보다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생활 밀접 업종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수위가 높은데 또 거기다가 늘어났습니다. 2020년보다 21년 지금 현재 4월달 기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에서 보면 700군데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해 산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꽃가게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이 자료 조사하면서 좀 많이 놀란 게 뭐냐면, 꽃집이 2020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났는데 1월 기준입니다. 이게 700개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 중에 40%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있고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강남 상구에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꽃산업은 활성화된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농업인이나 또 우리 학계나 이런 데서 우리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로만 치부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또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배치되고 있고요. 부산도 보니까 부산 진구, 해운대구, 금정구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하고, 그러니까 고양시죠. 그 다음에 성남시, 이런 친흥 부촌들이 꽃 가게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거기에 더 추가로 증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소비가 줄어서 문제가 있느냐, 꽃 소비 촉진을 하자 하고 있는데 소비가 정말 줄었는가요? 보시면 아까 저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백합국원, 이 국원이라는 표현은 생산자한테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용이 아니고 생산 우리 농가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백합이라든지 글라디올러스, 아이리스, 라는쿨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거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이것들을 생산을 줄이고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절화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절화 중에서 대표적인 절화가 백합이나 장미, 카네이션, 국화인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뭔가 통계적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화해산업이 정말 지금 화랑으로 가고 있는 그 기점에 와 있는데, 단순히 우리 생산농가, 우리 농업인들이 기피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쟁력이 없거나, 가장 큰 문제는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백합도 그렇고
아까 그 저기 말했던 우리 장미 같은 것도 보십시오. 9천만 송이가 들어오고 있고요. 카네이션도 그렇고 국화도 그렇고 국화가 1,300만 분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럼 과연 이 통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꽃 산업이 너무 어렵다가 아니라 꽃 농가가 어렵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을 줄 것이냐? 예, 이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절화가 늘어난다는 건 농업과는 무관한 겁니다. 절화 수입은 수입되자마자 바로 꽃가게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무역업이지 우리 농업이 아닙니다. 자료로만 농산물로 취급할 수 있지 이게 과연 우리 산업과 우리 농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학계에서 바라보는 우리 화훼 산업이라고 취급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퀘스천은 의문점을 갖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튤립, 수선, 아스틸베 이런 수국절화 이런 품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튤립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튤립과 수선 같은 경우는 절화도 늘어났지만 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인이 생산하는 구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원 현장으로 바로 가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계속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어 있으니까 거기다 맞춰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빨리 흐름을 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튤립이 470만 원 정도가 절화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이 구건 자체도 보십시오. 2,800만 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800만 구가 예전에는 분화를 심든지 아니면 절화용으로 우리 농가에 보급됐다가 출하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구건 상태로 들어와서 구건 상태로 정원 현장으로 판매되거나 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농업하고 화훼 산업이 괴리가 되고 있다 이것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나중에 말미에 말씀드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될까 이게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선도 보면 270만 구로 늘어났는데요. 100만 구에서 270만 구가 한 150% 이렇게 늘어나는데 걸린 건 5년밖에 안 됐고요. 튤립도 1,400만 구에서 2,800만 딱 100% 늘어나는데 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5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히아신스라든지 카라, 요즘 카라 부분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아트리스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인데 이건 아직도 농가로 가가지고 정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들이 정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로 또 다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백합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가로 갔다가 들어가는 몇 개 품목들은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네덜란드에 돈을 선금을 주고 가져오는 품목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가로 갈 때도 거기에 금액이 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 자체가 낮아져 버리는 거죠. 수입을 해서 적당한 마진만 붙여 가면 되는데 그렇게 위험 부분까지 다 농업이 드는데 이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또 농업인들도 힘들고 또 수입하는 분들도 힘들어. 그런데 아까 절화 늘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절화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토경 재배하고 난 다음에 잘라서 생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에서 아주 폐기되는 양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역화되어 있는 여기에만 집중해서 지금 이익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레마티스라든지 휴케라라든지 수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 보시면 뭐 큰 양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뭐 한 13,000개 했던 게 지금 20만 개 정도로 늘어났고요. 5년 전에는 5만 개 했던 게 지금 30만 개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훼 산업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 그 가고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정원에 이렇게 심겨지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은 물량이 계속 매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전통적인 식물이 아니라
새로운 식물들, 품종화되어 있는 식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침엽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 향나무 종류의 그 수직형의 향나무 종류들이 지금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5년 전에는 거의 미미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23만 개, 그 다음에 16만 개 이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이것들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걸 보면서 몇 가지는 이미 이제 안정화되고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5년 정도 되니까 이거 묘목하시는 분들은 이걸 정식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국내에서 생산해서 어느 정도 이제 키워서 한 30cm부터 묘목 시장에 내놓고 있구나, 안정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품종을 빨리 들여오는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농업을 이 경쟁력을 올리는데 되게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화훼의 개념하고 우리가 산림청에서 하는 거하고 같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정원에는 나무도 심어야 되고 관목도 심어야 되고 꽃도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화훼라고 꽃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은 나무에서 관목에서 꽃으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진흥청하고 산림청이 일정 부분을 합해서 화훼산업을 다시 봐줘야 된다. 정원산업이라는 한목을 따로 내서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종합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비자라고 본다면 국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대응이 가능한데, 이거는 꽃이니까 농림부고 이거는 산림수종이니까 야생화는 산림청이거든요.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통계를 못 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통계를 잡아보려고 한번 찾아보려고 이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2015년에 우리 교수님 하신 하나밖에 없어요. 15년 도에. 근데 그 시즌하고 지금 시즌 아까 보신 통계로 보시면 2015년도 거는 사실은 참고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시장이 이미 바뀌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게 적용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지금 현장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제외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아스티브의 묘도 보세요. 다 포스터도 그렇고 원칠도 그렇고 헬레보로스 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훼산업, 정원산업 이것들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우리나라 그럼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디에 맞춰야 될까? 지금 수출에 맞춰야 될까? 아니면 수입에 맞춰야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좀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정체기가 아니라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공 문제라든지 물류 문제, 그 다음에 거의 팬데믹 올스톱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감소된 물량이지 아마 올해 이후에는 다시 한 30% 이상씩 늘어날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품귀가 있기 때문에 이 품귀를 감당하려고 하면 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산하기 시작하면 정식하는 데만 3년,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헬레보로스라든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아스트릴베 헬레보로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무건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포기 나누기로 번식하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폐기 건수 보시면 꽤 많은 양들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면 제가 시사점이 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계하고 우리 연구하시는 학계하고 우리 또 산업계에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농업을 하는 분들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합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 따로 우리 진흥청 따로 이렇게 연구할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은 서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경쟁력이 없어진 거는 아까 보셨지만 절화용은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한두 번 지금 퇴출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국화 육종을 해가지고 대단히 많은 품종을 만들어냈던 분이 국화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지역에 있는 야생화 잘라다가 절화 내고 있는데
자기가 작년에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호황을 겪어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국화 절하를 해오면서 국화 품종을 만들어서 등록까지 하신 분이 그걸 버리고 일반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안 하던 걸 하니까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아직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학계에서 우리가 산업계에서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이냐. 국민들은 지금 꽃 소비를 더 늘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우리의 형태는 수입 그러니까 무역하시는 분들, 농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입하는 분들한테만 기회를 더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산농가, 특히 과천에 있는 이제 또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 1차 이제 은퇴하실 겁니다. 근데 은퇴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기존에 우리 화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얘기하는 신화해, 그러니까 야생화나 정원용으로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지금 그쪽은 지금 물건이 없어서, 아니면 농민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로 안 잡힌다니까요. 이걸 산림청에 잡을 거예요, 농림부에 잡을 거예요. 이게 못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이 통계 오류를 빨리 해소해야만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뭐 카네이션 예를 들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경매장에는 뚝 나타나고 AT센터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농업인들이 거기에 손이 이제 안 된다. 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그 지표만 바라보면 계속 화해업계는 지금 망가지고 있구나, 망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고, 어떤 부분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있는 농업 현장, 그리고 제가 있는 정원 현장은 일일도 많고 또 매출도 더 늘어나고, 저희 회사도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시국 대표님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요 그 다음에 매출 규모도 기존의 저가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매출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현장을 해서 교수님들하고 우리 정부 또 지정청 연구기관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좀 뭔가 테이블에 앉아서 정말 해법을 모색하면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자 보면 우리 신화의 정원식물에 대한 그 금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성이 있으면 좋겠다. 합리적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제가 이런 부장님께 또 어깨에다 말씀드리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표현적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규정이 명확해서 금역이 1위야, 우리가 금역 최고 잘해, 이것보다는 이게 산업에 맞을까? 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이게 맞을까? 이런 합리성도 조금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까 김재수 대표 얘기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이미 만연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대안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는 우리 대한민국을 화해 후진국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는 정도의 전략을 씁니다. 가져가지 마, 얘네들한테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고, 그 비애감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신품종이 나와서 신품종을 수입하고 가고 싶어도 야, 니네는 나는 안 줘.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국가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0대 교육국인데 네덜란드 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니네들은 안 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야, 다른 나라는 당분점, 니네 나라는 문제가 있어, 안 줘. 돈 미리 내. 이런 현실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는 우리 그 학계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연구기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입 대체라는 말을 이제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수입 대체라는 말은 2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등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해야 되지, 수입 대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자, 우리 수출합시다. 품종도 수출하고 농산물도 수출합시다. 대신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떨어지는 공간, 그러니까 생산지가 적지가 아니다, 아니면
수입을 만약에 금역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리 밖에 나가서 미리 현지 조사를 해서 아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좀 인원을 늘려서라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종구 우량 종구 좋은 품종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생산 적지도 우리가 계측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절화가 저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조건 막아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또 국민들은 지금 꽃이 좋다고 저렇게 또 아우성인데 그걸 자꾸 막는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뛰쳐나가가지고 좋은 적지에 가서 이 적도 지방에 가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생산해서 들어오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정말 우리 그 교수님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우리 연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화훼신앙을 좋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좋다. 그러니까 화훼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라. 앞으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원 문화 이 화훼 산업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가 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테이블도 있고 강아지 먹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원이라는 데 녹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흥청 우리 산림청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정원에 들어가는 통합을 하나 만드는 기구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 농업인들도 또 우리 업계도 서로 동업하고 동명하면 좋겠습니다. 화훼를 좀 키워서 회사 규모도 좀 키우고 업계 좀 나눌 수 있는 업계를 밖에 나가서 좀 겨눌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데 좀 절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가에서도 아마 이런 쪽에 정책 방향을 좀 수립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일 수 있고 또 뭐 현장의 회장 목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의 이제 지정 토론자는 우리 월드플라워의 이정일 대표.